오늘 시장이 쇼크를 만든 파월의 발언과 다가오는 파월의 일정을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월가의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예상치와 함께 4분기 중국 테슬라 인도량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차량 생산 속도를 6배 이상 높여주게 되는 언박스 공정 관련 특허 내용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오후 1시 이후부터 상당한 충격이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비슷한 시간에 상당한 충격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간에 파월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조 연설이 끝나고 Q&A 세션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비치게 됩니다. 해당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정 금융 자산의 가격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 자산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책이 우리가 도달하려는 방식으로 금융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문합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여러 척도로 볼 때 예를 들어 지금 주식 가격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파월의 주식시장 고평가 발언과 함께 오늘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발생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다음번 파월 의장의 공개 석상 스피치를 보게 되면 다가오는 10월 9일 커뮤니티 뱅크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진행되는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은 현장 Q&A가 아닌 먼저 녹음된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시장에 오늘과 같은 충격을 줄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그 밖에 현재 월가에서는 테슬라 3분기 인도량과 관련된 예상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 기존 예측치가 43만 1000대였는데 오늘 47만 5000대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측치를 올린 이유를 보게 되면 2025년 9월 만료되는 7,500달러의 미국 세 공제 때문에 3분기의 수요가 몰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저는 OBBB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7월 5일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서 똑같은 내용을 7월 5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다루었던 관련 내용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과거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차 보조금이 완벽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9월 같은 경우 비즈니스용, 상업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고 12월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던 전기차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8월달과 12월달 판매량 스파이크가 목격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전체적인 판매량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월 30일까지 보조금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4분기 수요까지 상당 부분이 앞당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3분기 인도량은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2달 반 전에 다루었던 이 내용을 이제서야 월가에서는 이야기하며 3분기 인도량 예상치 역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지난 12일 방송에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왜 49만 대 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였는데 월가 역시 3분기가 끝나갈 시점이 되어서야 기존 43만 대에서 40만 대 후반으로 부랴부랴 예상 수치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인도량의 정확한 수치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수치가 과거 월가가 이야기하던 43만 대보다는 49만 대에 훨씬 더 가까울 확률이 저는 아주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서 21일까지 한 주간 중국에서만 17만 3천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중국에서도 분기 말 판매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3분기 미국 내 판매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역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중국 내 판매량을 보게 되면 모델 Y, 롱힐 베이스 차량 같은 경우 여전히 인도량에 기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중국 내에서 새롭게 출시된 모델 Y, 롱힐 베이스의 인기는 상당한데 왜 이렇게 많이 인도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로 어제 살펴봤던 내용과 합치게 되면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소식이 10월 1일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도 모델 Y 롱힐 베이스를 추가 생산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모델 Y L 같은 경우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 병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기존 모델 Y 베이스에서 변형을 했다고 하지만 힐 베이스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공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공정 전환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공정 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어서 모델 Y L의 생산 속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중국에서 추가 판매량 증가 역시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중국에서 왜 4분기에 인도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지도 살펴볼 텐데, 바로 그 시기에 모델 Y L 생산 증가가 함께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번 4분기는 중국이 인도량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중국 4분기를 살펴보기 앞서서 다시 테슬라 3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예측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두 강자가 폴리마켓과 칼시입니다. 이 예측 시장이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미디어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짭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대중에게 엄청나게 퍼나누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짭 전문가가 헛소리를 하든 미디어가 헛소리를 하든 나중에 그 헛소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 한마디면 모두 다 끝나버립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패턴이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시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예상하는 미래가 틀리게 된다면 베팅한 돈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헛소리를 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보다 오히려 예측 시장에서 나오는 베팅 확률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현재 예측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규모를 보게 되면 벌써 매월 거래 대금이 빌리언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측 시장에서 이번 3분기 테슬라의 인도량과 관련된 수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 같은 경우 거래 규모가 52,000불 정도로서 상당히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신뢰도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만 대를 넘길 것이다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87%라는 점에서 또 전체 예측치를 보게 되면 50만 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번 3분기 인도량 빠르면 두세 달, 늦으면 몇 년을 늦는 월가가 맞을지 혹은 신흥 강자인 이 예측 시장이 맞을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 밖에 중국 4분기 인도량 서플라이즈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현재 미국 3분기에 인도량이 폭발하는 원인 자체가 보조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4분기에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2025년까지 3만 위안에 달하는 세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약 4,200불 정도가 되는데 2026년부터는 이 보조금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 독일에서 봤던 현상,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 중국 4분기에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에서 모델 Y L의 생산 능력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이번 4분기 중국에서 상당한 인도량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4분기 중국 인도량 서플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과거 미국 3분기 인도량 서플라이즈 분석처럼 허니잼 채널에서 처음 보시게 될 것이고, 조금 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월가나 다른 곳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오늘 세티방님께서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특허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이 특허에 나오는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언박스 프로세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프레이밍 스테이션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프레이밍 스테이션은 차량의 차체를 조립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프레이밍 스테이션을 통해서 스탬핑 된 금속을 하나로 합쳐서 커다란 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테슬라가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박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테슬라는 이 커다란 차체 덩어리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차량 제조 과정을 보게 되면 이 큰 덩어리의 차체를 이끌고 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첫 번째 비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이 전체를 코팅하고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에 문이 달려 있으면 내부에 공정을 하는데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달아놓았던 문을 다시 떼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손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차량이 조립된 상태, 이 박스 안에 내부 부품을 넣는 과정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제한적이고 벌써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을 안으로 넣는 과정이 당연히 불편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아랫부분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박스를 위로 들어 올려서 그 아래에서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상한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차량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내부 자석 등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전통적인 차량 조립 방식을 보게 되면 먼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커다란 박스 안에 아주 제한적인 공간을 오고 가며 이 박스를 채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박스를 해체해서 하나의 큰 박스가 아닌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누고 완전히 개방된 모듈에서 작업을 하고 이 모듈을 모두 다 완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에 합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택함으로써 원래는 반복되어야 했던 작업들, 차문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각각 모듈을 작업할 때 훨씬 더 개방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공장 부지는 40% 축소되고 조립 속도는 30% 향상되며 중복 작업 및 장비 제거를 통해서 생산 비용 역시 대폭 절감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박스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프레이밍 스테이션이었죠. 그런데 언박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 모듈 자체를 완성시키고 합치기 때문에 이 프레이밍 스테이션 자체도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최종적으로 이를 합칠 때 얼마나 정교하게 합칠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정교하게 모듈화 되었던 부분들을 합치는 과정을 이번에 테슬라 언박스 프로세스 특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1분기에 진행되었던 미팅을 통해서 이 언박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5초 이하의 한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아예 페인팅마저 필요 없는 사이버캡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 기가상하의 모델이 33초당 한 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6배, 7배 빠른 생산 속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밝혔던 모든 내용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특허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에 확인된 특허의 의미입니다. 그 밖에 텍사스에서도 로보택시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계속해서 지역 확장과 주 확장, 도시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며 또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 채용 역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세계로 로보택시를 확장하고자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수치가 한번 간섭하기까지 몇 마일을 주행하는지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중요시 여기는지는 로보택시 밸류에이션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어닝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밸류에이션 역시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캘리포니아 다양한 지역에서 차량 오퍼레이터를 모집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로보택시가 빠르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